자, 자바스크립트 교재 5장 한번 볼게요. 자, 함수 파트고요. 함수에 대한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다시 함수 부분 파트부터 해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함수라는 용어는 모든 이제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 다 씁니다. 이런 이제 함수라는 용어가 써요. 왜냐면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건 아니고요. 예, 언어가 이제 개발이 돼,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개발이 되고, 이제, 예전부터, 이제 사용해 왔던 거기 때문에, 예, 그리고 우리 자바하고 자바스크립트는 단어 언어죠. 단어 언어인데, 이런 이제 자바라는 언어를 만들 때, 기존에 이제 C 언어, 그 기존에 이제 C 언어에서, 어떤 이제 그 여러 가지 요소를 참조를 해서 자바 언어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함수 개념 또 갖추고 있습니다. 뭐 자바에서는 메소드라고 부르죠. 네. 그래서 뭐 함수, 네. 그리고 이런 이제 자, 밑에 이제 그림이 여기 나오는데 이제 여기 이제 변수와 함수에 대한 설명인데 요거는 조금 설명이 예, 우리 이제 교재에서 이제 설명하는 쪽이 조금 예, 좀 특색이 좀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함수 펑션 자, 요 함수를 얘기할 때 보통 이제 우리 뭐 이렇게 수학 시간에 함수 다루잖아요, 그죠? x에 이제 어떤 값을 넣었을 때 이제 뭐 y 값이 얼마로 나온다 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제 함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펑션. 그럼 여기다가 자 입력을 주게 되면 이 입력 값에 따라서 출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때 이제 이 함수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 입력 값에 대한 출력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요런 이제 함수를, 요런 개념을 프로그래밍에서 이제 왜 사용했느냐, 다 이제 그 소스 코드의 재사용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반복문이라는 걸 사용할 수 없었다면은 똑같은 소스 코드를 여러 번 필요할 때마다 똑같은 코드지만 반복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소스 코드가 많이 길어지고 유지 보수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되는 코드들을 프로그래밍 이제 할 때 자 보면은 이제 이 부분에도 자, 어떤 기능을, 이쪽 부분에도 어떤 기능을, 이 부분에도 기능, 이거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이렇게 위에서부터 쭉 작성해 놓는데 제가 이제 네모칸 이렇게 이제 쳐놓은 부분 보니까 이 부분도 제가 어떤 기능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인쇄 기능이다. 인쇄 기능을 처리하기 위해서 소스 코드를 작성해놓고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놈이나 어떤 이제 대상을 이제 인쇄를 하는 출력하는 기능을 작성을 했는데 실제 어떤 데이터를 화면에 출력하기 위해서 작성해놓은 코드를 보니까 다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은 내용이 계속 중복해서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러면 내가 100번 인쇄하면 이 똑같은 코드가 100번 나온단 말이고 1000번 인쇄하면 1000번 출력을 하면 이 똑같은 코드가 1000번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프로그램이 길어지고 쓸데없이,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코드를 다 작성하지 말고 이 부분을 인쇄를 할 수 있는 코드를 따로 별도로 이렇게 작성을 해놓고 이게 이제 프린트 출력하는 함수다. 자, pf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출력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데이터를 입력을 한다. 그러면
이 출력할 데이터를 그냥 던져만 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데이터를 던져주면은 여기에 이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예, 요 프로그램에서 이제 처리를 하고 예. 그 다음에 여기서도 출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자 이렇게 이제 여기 함수로 만들어 놓고 예, 함수에다 이렇게 데이터만 던져주면 여기서 받아서 또 출력해주고 또 출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 출력할 데이터를 또 이제 여기 만들어 놓은 pf라는 함수에 던져주고 예, 이렇게 출력만 하니까 코드가 예, 여기 지금 예, 출력을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코드가 이만큼 줄어든다는 거죠. 예, 이만큼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를 출력하기 위해서 예, 필요했던 코드들이 사라지고 이 데이터 부분만 여기 이제 함수에다 이렇게 이제 던져주니까 소스가 확 줄더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인쇄하는 요 기능에 어떤 추가적인 이제 업그레이드 한다거나 추가적인 기능을 더 집어넣을 때도 소스 코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죠? 요 소스 코드만 손대면 되더라. 유지보수하기 좋다는 거죠. 왜? 요 소스 코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정하면 데이터만 던져주잖아요, 그죠? 데이터만 던져주는 거예요. 실제 출력하는 부분은 이 소스 코드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스 코드가 하나니까 이거 이제 내가 더 업그레이드 시켰다 버전 2로 예. 더 이쁘게 더 깔끔하게 출력하는 그런 pf라는 함수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요것만 관리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출력할 때는 그냥 데이터 자 pf라는 함수 호출하면서 이렇게 던져만 주면 되더라. 이게 이제 함수 개념이죠. 그러니까 소스상에 중복돼서 나타나는 그 코드들을 줄이기 위해서 함수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코드에 이제 선언하는 부분이 있고요. 선언. 자, 뭐 pf라는 함수는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선언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이 함수를 만들 때 함수를 선언한다, 함수를 정의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함수를 만들어 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함수를 선언을 해 놓고 실행을 어떻게 하느냐? 호출을 합니다. 호출. 예. 함수 이름으로 선언된 함수를 호출을 해 줍니다. 여기 이제 실행이에요.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호출해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함수 개념이에요. 자, 근데 우리 이제 자바스크립트 교재에서는 어떻게 설명해 놨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변수하고 함수하고 이걸 이제 비교해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변수 한번 볼게요. 자, 변수. 자, 이 변수 우리 bar라고 이 키워드 상에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변수를 선언해 주죠. 그래서 이제 이 변수는 데이터를 하나만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죠? 변수라는 거는 데이터를 보관하는 보관소 역할을 하죠. 그리고 데이터는 하나만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전 데이터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설명해 보면 한 개의 데이터만 저장하는 게 이제 변수다. var variable 약자죠. bar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변수를 선언해 줍니다. 그죠? 그 다음에 문자형 string, 숫자형 number, 논리형 분류형 데이터를 봉환해 주는 역할을 한다. 내부적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typeof라는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이 typeof 뒤에 변수라든지 리트럴 값을 주고 출력을 한번 해보면 이 변수나 리트럴 값이 어떤 타입인지 문자, 스트링 문자열 그러니까 스트링 타입인지 숫자형인지 넘버 타입인지 불리언 타입인지 논리형인지 출력해 주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런 타입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객체를 참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변수라는 게 우리가 이제 참조 변수 형태로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객체 참조하는 거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참조 변수라고 그러죠. 객체의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 요거는 자바의 개념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자바에서 참조 변수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변수를 이야기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함수를 해야 되는데, 이제 함수를 한번 보면, 자, 함수는 이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함수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저장합니다. 자, 이제 함수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자바스크립트를 저장한다고 하네요. 예. 그리고 이제 펑션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선언한다. 자바스크립트에서 보통 자바스크립트는요, 예, JS라고 예, 표기를 합니다. 자바스크립트. 예. 그래서 요 자바스크립트에서 펑션 함수를 선언해 줄 때, 만들어 줄 때, 함수, 이게 이제 함수죠. 펑션. 예, 이 기능 함수잖아요. 그죠? 예, 이 펑션이라는 키워드를 씁니다. 그리고 출력문, 제어문 등의 이제 코드를 저장하고 데이터를 반환합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이 뭐냐면 처리할 부분. 함수를 호출했을 때 처리할 부분을 여기 이제 담아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함수를 지금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아까 제가 이제 함수를 왜 만드는지 제가 설명드렸죠, 그죠? 반복된, 중복된 코드가 자꾸 이제 사용이 되어야 될 경우에, 그거를 함수로, 만들어 놓으면, 한 번만 만들어 놓으면 필요할 때마다 호출해서 쓸 수 있으니까, 그죠? 소스 용량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함수를 업그레이드 할 때, 함수가 하나밖에 안 만들어지니까, 그죠? 이걸 이제 같이 공유해서 쓰잖아요. 그래서 유지 보수하기도 좋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개념이 함수입니다. 함수인데, 우리 교재에서 이렇게 이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함수라는 거는, 우리 호출을 했을 때, 뭐 어떤 출력을 하거나, 뭐 처리하거나 제어문 같은 거죠. 그죠? 그러면 뭐 이런 코드들을 가지고 있는 게, 실행될 코드들을 가지고 있는 게 함수다. 예. 그래서 좀 이제 설명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긴 했는데, 더 헷갈릴 수도 있겠다. 그죠? 자, 그렇다는 얘기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를 선언해서 사용을 해봐야 되잖아요. 보시면 자바의 메소드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보시면. 예. 이제 그 함수는 일단 사용을 하려면 선언부터 해야 됩니다. 선언문, 정의문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보면 function, functi 펑션이죠, 펑션. 여기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함수 만드실 때 키워드, 명령어라고 하는 거죠. 함수 만드는 명령어. 함수를 선언해 줄 때, 정의해 줄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뒤에 이제 함수 이름을 주실 수가 있고요. myFNC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이름. 그러니까 이 함수를 실행했을 때, 자, 어떻게 어떤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함수, 자, 이름을 보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예,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함수 이름을 정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myFNC라고 적어놨죠. 그리고 이제 소갈로가 오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매개 변수 값, 매개 변수가 오는 부분, 매개 변수 값을 받을 수 있는 매개 변수. 매개 변수가 필요하면 여기에 이제 매개 변수를 콤마로 구분해서 선언해 주면 됩니다. 매개 변수. 필요한 만큼 콤마로 구분해서 지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밑에 요 형식, 그 뒷장에 요 형식 다 따로 나옵니다. 따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건 뭡니까? 중괄호죠. 야, 중괄호 쓰는 거는 뭐 자바나 뭐 자바스크립트나 같네. 예, 맞습니다.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함수 시작이다, 함수 끝났다, 이거죠. my 펑션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여기서부터 끝난다. 예, 블락이라고 하죠. 블락. 예, 중괄호로 이렇게 블록 쓰는 거는 자바든 자바스크립트는 같습니다. 그래서 요 my 펑션이라는 게 호출이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제 실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내부에 자바스크립트 이제 명령어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부분이 여기서 이제 정의문이라고 해놨죠. 정의한다. 이렇게 이제 함수를 우리가 만드는 거고요. 만들었다고 해서 바로 실행되느냐? 그건 아니죠. 함수는
이렇게 실행 사용하려면요 호출을 하셔야 됩니다. 호출. 예, 호출을 해야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예, 호출은 이렇게 이제 펑션 키워드 뒤에 자 함수 이름이 오고요.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는데 선언할 때 사용한 요 이름을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매개 변수가 있으면 여기 이제 소걸 안에 매개 변수 값을 예, 넣어줘서 이렇게 이제 호출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매개 변수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소걸로만 열고 닫고 예, 하시면 됩니다. 선언할 때도 함수 선언 시에도 매개 변수가 없다 그러면 없더라도 소걸로는 형식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소걸 열고 닫고 자 빈칸으로 이렇게 지정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스상에 이렇게 이제 요게 이제 선언 정의하는 부분이죠. 이제 함수를 선언해 놓고 호출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호출이죠. 호출을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호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document.write 메소상에서 하면은 뭔가 출력하겠죠. 끝났어요. 자 실행이 다 끝나면 어디로 오냐면 호출한 곳으로 되돌아가는데 사실 이제 여기 return이라는 return 예, return이라는 예, 요 명령을 이제 생략을 한 겁니다. 왜냐면 요 중괄호 단어 부분까지가 함수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제 요 중괄호 단어 부분을 더 이상 실행할 게 없죠. 그럼 자동으로 예, return문 실행한 것처럼 되돌아갑니다. 예, 그러니까 요 부분이 이제 예, 자 함수를 호출한 곳으로 되돌아가라 하는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제일 마지막에 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생략이 될 수도 있고 이 실행해야 할 자, 함수를 호출했을 때 실행해야 할 명령문 중간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명령문 중간에 if 조건문과 함께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강제적으로 예, 되돌아가는 함수를 다 실행하지 않고 중간에 스톱하고 예, 강제로 복귀시키는 예, 함수를 호출한 곳으로 복귀시키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함수 마지막에 이 함수를 실행한 결과값을 예, 함수를 호출한 곳으로 되돌려주기 위해서 요 리턴문 뒤에다가 리터럴 값이나 뭐 변수나 뭐 수식이나 또 다른 함수 이렇게 넣어가지고요. 여기에서 이제 실행된 리터럴이나 그 외에 이제 수식이나 뭐 이런 함수가 실행된 그 결과값을 가지고 예, 함수를 호출한 곳으로 예, 되돌아가는 예, 자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되돌아갈 때는 자 여기서 호출했잖아요, 그죠? 호출한 다음 명령어 라인으로 이렇게 되돌아가요. 그래서 예, 쭉 실행하다가 또 함수 호출하죠. 동일한 함수 호출하면 다시 예, 자 함수를 호출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함수 블락 처음부터 또 실행을 쭉 합니다. 그러니까 실행이 다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 되면 여기서 이제 또 다시 자 호출한 함수 쪽으로 되돌아가는데 제어는 호출한 함수의 그 다음 라인, 그 다음 라인, 그 다음 명령어 문장으로 가서 그 다음 문장을 이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함수를 정의를 한 번만 해놓은 거죠. 한 번만 해놓고 이 함수 호출하는 거는 필요할 때마다 my function, my function, my function 예, 필요할 때만 이렇게 호출만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함수가 2회 호출 되어서 이제 두 번 요 선언된 함수 코드를 두 번 이제 실행하는 건데 원하는 만큼 예, 이렇게 한번 선언해 놓고요. 원하는 만큼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함수입니다. 자, 그리고 용어가 좀 나오는데요. 자, 일반 함수 정의하는 방법과 익명 함수 이제 이렇게 뭐 여기서도 정의, 선언 뭐 이렇게 같이 쓰죠. 함수를 선언한다, 함수를 정의한다, 함수를 만들어준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뭐 교재에 따라서 함수 선언, 함수 뭐 선언이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고 함수 정의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뭐 예, 용어는 뭐 이것저것 지금 예, 쓰기 때문에 예, 똑같은 말이죠. 일반 함수 선언과 익명 함수 선언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밑에 자, 요 일반 함수하고요, 익명 함수가 뭔지 이제 설명하는 부분인데, 익명 함수는 이게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익명이라는 게 선언해 줄 때 이름 없이 이름 없다는 거예요. 예. 태어날 때 함수를 우리가 선언해 줄 때 함수 만들어지는 함수에 이름을 붙여주는데 익명 함수 같은 경우는 예,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일반 함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익명 함수는 이름이 없는 함수. 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 일반 함수냐 익명 함수에 따라서 실제 이제 자바스크립트 코드 실행하는 방법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여기 아래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요거 보면 여기 이제 호이스팅이라는 요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요 용어가 나오죠. 자, 일반 함수하고요. 자, 익명 함수하고 요 이제 호이스팅 기술 지원하느냐 안 하느냐. 예, 여기 이제 달라지는데 일반 함수, 그러니까 이름이 있는 함수, 이름이 있는 함수. 우리 앞에서 형식 보셨죠, 그죠? 펑션 다음에 이름을 지정해주고 이제 선언하는 일반적인 함수. 자, 일반 함수 정의는 함수 호출 시에 호이스팅이라는 이제 기술을 지원합니다. 예. 그에 비해서 요 익명 함수, 이름이 없는 함수 선언하는 방법. 예. 요 방법은 호이스팅이라는 기술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호이스팅이라는 게 뭐냐? 옆에서 이제 보면 자, 요 호이스팅 이라는 기술이 뭐냐면 요 호이스팅 적용이 된다고 하면 할 때는 함수의 정의문보다 호출문이 먼저 남아도 함수 정의의 문을 자, 끌어올려 함수를 호출해 준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요거는 자, 이 호이스팅 자, 요 기술은 뭐냐면은 자, 요 앞에서 다시 요거 앞에서 제가 설명 요거 이제 함수 정의 선언하는 부분이고 그죠? 그런 다음에 요 이제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입니다. 그죠? 만약에 이 부분을 코드를 작성을 하지 않고 이게 없고 먼저 이렇게 호출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실행될까요? 이 부분이 코드가 작성 안 돼 있어요. 코드가 작성이 안 돼 있고요. 이렇게 my function이라고 하면 분명히 오류 납니다. 왜? my function이라는 거 자바스크립트가 찾아보니까 없거든. 예. 선언해 주지도 않고 my function이라는 함수 실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예, 그냥 오류 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 일반적으로 일반 함수 같은 일반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펑션 키워드 뒤에 함수 이름을 주고 이렇게 이제 함수를 선언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기 때문에 밑에서 이렇게 호출을 하게 되면 my function 했을 때 위에서 소스가 이렇게 실행이 되니까 자,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물 흐르듯이 위에서 아래쪽 방향으로 실행이 됩니다. 위에서 아래쪽 방향, 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 예, 그죠? 우리 명령어 읽을 때 이렇게 읽잖아요, 그죠? 위에서 아래쪽 방향, 같은 라인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언이 이미 다 되어 있으면요, my function 여기 선언되어 있었지, 라고 올라가서 실행하면 되죠. 그죠? 올라가서 실행하면 돼요. 근데 이거 아니고, 만약에 요 선언부가 여기 있어요. 함수 선언 코드가. 그런데 요 위 상단에 my fnc라고 이렇게 이제 호출하는 부분을 넣어버렸어요. 자, 위에서부터 쭉 실행을 하다가 my function 호출 안 하네. 근데 이 my function이라는 선언하는 부분이 어디 있어요? 밑에 있죠. 호출하는 것보다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my function이라는 거는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해 놓고 그 다음에 my function 호출해 이게 맞잖아요, 그죠? 예. 원래 그게 맞아요, 그죠? 그런데 자, 이렇게 자, 일반적인 함수 펑션이라는 키워드 사용해서 자, 이름을 주고 이렇게 이제 사용한 함수들은요, 호스팅 기술이라는 거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함수를 탁 호출하잖아요. 그런데 위에서 함수 my function에 대해서 설명 안 해줬단 말이에요. 선언된 부분이 없어요.
선언된 부분은 없단 말이에요. 여기 위에 보니까 위에서부터 코드가 실행이 되는데 마이펑션 실행해라. 위에서 마이펑션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원래는 오류가 나야 되죠. 근데 호스팅 기술은 뭐냐면 이 호출문 아래쪽에 혹시 마이펑션이라는 함수 선언문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마이펑션 호출문 아래쪽에 보니까 여기 선언문이 밑에 있네. 그러면 요 선언문을 호스팅 기술이라는 게 요 선언문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죠? 호출문 아래쪽에 있습니다. 요 부분을 호출문 위쪽으로 이렇게 끌어당겨요. 이렇게. 이 장소를 꼭 끌어당겨요. 끌어당긴 다음에 얘부터 먼저 실행해 주는 거예요. 얘를 이쪽으로 끌어당긴 다음에 얘부터 먼저 실행해 줘. 실행해 주고 말펑션 이라는 함수를 이렇게 호출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호스팅 기술입니다. 별거 없죠? 내부적으로 이렇게 이제 처리해 주는 게 호스팅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반 함수. 이름을 펑션 키워드 뒤에 함수 이름을 이렇게 주고 선언하는 일반적인 함수일 경우에는 호스팅 기술을 지원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일반 함수는 함수 호출 시 호스팅 기술을 지원한다가 이 말입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 자, 그런데 익명함수. 자, 익명함수는요. 함수 선언할 때 함수의 이름을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함수를 정의해 줄 때, 선언해 줄 때 함수 이름을 선언해 줘야 합니다. 이런 자, 익명함수는 이제 호스팅 이 기술을 쓸 수가 없어요. 호스팅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A가 일반 함수 방식이고요.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림. 자, 테스트 펑션 위에서부터 쭉 실행하는데 테스트 펑션 실행하래. 원래는 테스트 펑션이 위에 이렇게 선언되어 있어야 되는데 얘가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네. 뭔가 얘기할 때 아무 얘기도 없다가 이 사람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그거 하셨어요. 이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들어? 처음 만났는데 첫 마디가 그거 하셨어요. 하는데 이제 뒤에 얘기하는 거야. 책상 위에 있는 서랍을 열어서 재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포장을 한 다음에 택배를 보내는 거 이렇게. 그러면 그거 하셨어요 하면 내가 생뚱맞잖아요. 그죠? 뭔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 예. 근데 이제 얘는 이제 일반 함수 같은 경우는 호스팅 이제 기술을 지원하기 때문에 함수 호출해 라고 했을 때 이 함수를 위에서 분명히 없었잖아요. 그죠? 선언대 부분 못 찾았어요. 그죠?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나 이 소스 파일의 뒤쪽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해서 테스트 펑션이라고 요 호스팅 갈고리죠. 갈고리 가지고 얘를 탁 낚아채요. 친 다음에 얘를 흐름상 이제 상단으로 이렇게 코드를 당겨 오는 겁니다. 자, 호스팅. 그런 다음에 이제 얘부터 먼저 테스트 펑션이라는 게 이런 내용이구나. 다 읽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펑션 이제 명령을 실행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거에 비해서 이제 익명함수는 호스팅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드상에 이거 호출하는 부분인데 여기 이제 선언하는 부분이 좀 달라요. 익명함수 선언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펑션이라는 키워드 뒤에 펑션이라는 키워드 뒤에 요거는 함수 이름이 오잖아요. 얘는 펑션이라는 키워드 뒤에 아무것도 없죠. 여기 요 소갈로 바로 오잖아요. 그죠? 여기 함수 이름이 와야 된다. 맞죠? 그죠? 이름이 없잖아. 이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익명함수인 거예요. 펑션 키워드 뒤에 이름을 줄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익명함수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익명함수 타입으로 지금 선언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함수를 선언을 해서 테스트 fnc라고 하는 여기 이제 변수에다가 참조 변수에다가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해 놓은 거예요. 자바스크립트는 참조 변수에 이렇게 함수를 넣어 놓고요. 접근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자바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요거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이제 이렇게 이런 문법을 씁니다.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이제 이 표기법, 익명함수 표기법은
자바스크립트 이제 객체 설명 드릴 때 그 필드 제이슨이라는 그 자바 오브젝트 자바 이제 제이슨이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이라고 해서 자바스크립트에서 객체 표기하는 방법 중괄호 안에다가 필드 콜론 필드 값뭐 이런 형태로 예, 객체를 표현하는데 그때 이 메소드를 이제 그 만들 때 요런 이제 임명함수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임명함수 요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류 발생된다. 이거는 실행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호스팅이 안 돼. 이런 거는 호스팅 위로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류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함수 같은 경우에는 호스팅 기능이 되는데 임명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스팅 기능 쓸 수가 없다. 예. 그런 이제 설명이에요. 예. 그래서 뭐 호스팅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뭐 끌어올리는 걸 얘기하죠. 이렇게 갈고리로 이렇게 감아가지고 이제 끌어올리는 요걸 얘기하는 건데 일반 함수 선언 시에만 이 호스팅이 되기 때문에 임명함수에서는 이렇게 자 그러면 임명함수에서는 선언을 하는 부분을 무조건 호출을 보고 위에다가 코드 작성하실 때 위에다가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맞는 거죠. 오케이. 네. 그래서 이 소스 코드 자체를 임명함수는 호출하는 부분 위에서 선언을 하고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함수 형식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함수 선언해 줄 때 여기 이제 기본형이라고 있죠. 요거 이제 형식인데 매개 변수가 있는 함수 정의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개 변수. 여기서 매개 변수라는 거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함수를 처리할 때 외부에서 어떤 데이터를 던져주면 그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저장할 수 있는 변수를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연결해 주는 거죠. 외부에서 이제 던져주는 거를 받아서 함수 내부에서 쓸 수 있도록 매개해 준다고 해서 매개 변수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 중에 이제 파라미터라고 하는 게 이제 매개 변수입니다. 그래서 펑션이라는 키워드 뒤에 함수의 이름을 이렇게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지금 중괄호가 여기 와야 되는데 이거 틀렸습니다. 서괄호가 오고 이 서괄 안에 매개 변수 필요 없으면 하나도 안 와도 돼요. 서괄 안에 매개 변수가 여러 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콤마로 구분해서 매개 변수 이름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 함수를 이제 실행하는 부분은 요 블럭 안에다가 여기 이제 한 줄만 적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여기다가 필요한 만큼 문장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매개 변수가 있는 함수를 선언할 때는 여기 이제 호출하는 거죠. 호출. 여기 이제 함수의 이름 그대로 적고요. 서걸로 열고 매개 변수가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세 개다. 그러면 이 세 개의 매개 변수 차례대로 데이터 값을 자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고 호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A는 1번, B는 2번, C는 3번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점 사이 이제 생략인데 요 세 개 있다 생각하면 순서대로 차례대로 데이터를 던져줍니다. 함수 호출할 때 처리할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이제 던져주면 매개 변수가 이 값을 받아서 처리를 해주겠습니다.